네. 오늘 저녁에는 집에 가서 좀 쉬려고 하는데, 요즘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할 것 같아요. 본 내용은 투자 판단의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분석에 정말 많은 분들이 날카로운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 소중한 의견들 덕분에 오늘 한층 더 깊고 실전적인 내용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먼저 연말 시장을 뜨겁게 달군 주인공들이 대체 누구였는지부터 확인하고요. 그중에서도 시장 전체를 집어삼킨 거대한 흐름이죠. 반도체 황금기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반도체라는 큰 흐름 속에서 또 어떤 테마들이 힘을 냈는지 심층 분석해 보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그래서 우린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전략까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거래일, 시장은 그야말로 불타는 용광로 같았습니다. 그냥 연말 랠리라고 하기엔 뭔가 좀 아쉬울 정도로 정말 많은 종목들이 신고가를 뻥뻥 터뜨렸거든요. 자, 지금부터 이 열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동력은 무엇이었는지 하나씩 추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열기의 진원지, 그 중심에는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스쳐 지나가는 테마가 아니었어요. 시장 전체를 압도하는 거대한 파도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시장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반도체에 의한 반도체를 위한 하루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 거대한 파도가 시작됐음을 알린 신호탄,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장중에 사상 처음으로 12만 전자라는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12만 원이라는 숫자는요, 그냥 가격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증시의 역사적인 이정표인 동시에 지금 투자자들의 심리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상징인 거죠. 근데요, 이게 삼성전자 혼자만의 독주가 아니었다는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SK하이닉스 역시 6거래일 연속으로 오르면서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거든요. 시장을 이끄는 두 마리의 말이 함께 질주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쌍두마차가 화려하게 돌아온 겁니다. 이 두 거인이 동시에 달린다는 건 반도체 산업 전반에 정말 강력한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강력한 랠리를 만들고 있는 걸까요? 여기 네 가지 핵심 동력이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온디바이스 AI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처럼 클라우드에 접속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기기 자체에서 AI가 바로 돌아간다는 건데요. 그러려면 당연히 훨씬 똑똑하고 효율적인 반도체가 필요하겠죠. 여기에 2026년에는 엄청난 호황, 즉 슈퍼사이클이 올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미중 갈등 같은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분위기까지 더해졌습니다. 또 실제로 AI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 같은 성과까지 나오니까 이건 뭐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 만들어진 거죠. 자, 이렇게 반도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면 모든 배가 똑같이 떠오르지는 않죠. 어떤 배는 더 높이, 더 빨리 솟구치 오릅니다. 지금부터는 이 반도체라는 메가 트렌드 안에서 또 그 밖의 다른 흐름들 속에서 어떤 종목들이 특히 눈에 띄었는지 그 속사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현상은 바로 낙수 효과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거대한 댐에서 물이 콸콸 넘쳐 흐르니까 그 아래 있는 수많은 기업들한테까지 온기가 쫙 퍼져나가는 거죠. 과연 어떤 기업들이 이 따뜻한 바람을 제대로 탔을까요? 바로 여기 있는 기업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반도체, 아까 말씀드린 온디바이스 AI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면서 무려 17% 넘게 급등했어요. 이 회사가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 설계의 강자인데 이게 바로 스마트폰 AI의 심장 같은 기술이거든요. 또 JMB 같은 경우는 슈퍼사이클이 온다는 그 기대감 딱 하나만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반도체 공장에 꼭 필요한 진공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앞으로 공장들이 더 많이 지어질 테니 당연히 수혜를 보겠죠? 보시는 것처럼 저마다 이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모든 이야기가 반도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모이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테마는요.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계약과 인수합병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벤트는 투자자들한테 정말 짜릿한 롤러코스터를 태워주죠. 성공하면 하늘 끝까지 올라가지만
실패하면 순식간에 땅으로 곤두박질 치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이 천국과 지옥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한쪽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쿼드 메디슨이 글로벌 제약사인 GSK랑 백신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8% 넘게 급증하면서 성공 스토리를 썼죠. 반면에 다른 한쪽에선 비명이 들렸습니다. 셀루메드는 LNC 바이오를 인수하려던 계획을 접었다는 뉴스 하나에 그대로 하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이 두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뉴스의 제목만 보지 말고 그 계약이 진짜 성사될 수 있는 건지, 리스크는 없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테마는 숨겨진 보물 찾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지주사 가치의 재발견입니다. 평소에는 사실 별로 주목받지 못하다가 어떤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면 갑자기 엄청난 힘을 보여주거든요. 오늘 시장에서는 원익이라는 회사가 바로 그 완벽한 예시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정말 흥미롭습니다. 첫째, 자회사인 원익홀딩스 주가가 올해 무려 10배가 올랐습니다. 10배거를 달성한 거죠. 그러자 시장이 뒤늦게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잠깐만. 그럼 지주사인 원익이 가진 이 지분 가치가 대체 얼마야? 이렇게 자산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원익 주가가 너무 싸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결국 지주사인 원익이 상한가까지 치고 올라간 겁니다. 이게 바로 시장이 숨겨진 가치를 발견하는 아하의 순간이죠. 네, 지금까지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여러 테마와 종목들을 살펴봤습니다. 반도체라는 거대한 파도부터 하루아침에 운명을 가른 계약 뉴스, 그리고 숨어있던 가치가 빛을 발한 지주사 이야기까지 정말 다이나믹하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뜨겁고 변화무쌍한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중심을 잡고 항해해야 할까요? 제가 오랫동안 시장을 경험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주가의 가격은 당신이 내는 돈이지만 스토리는 당신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헤드라인만 읽지 말고 이야기 전체를 읽으십시오. 오늘 셀로메드의 하한가는 바로 이 말을 무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경고등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의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 반도체 슈퍼사이클처럼 거대한 신호와 단발성 계약 뉴스 같은 소음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떤 뉴스가 나오면 그 이면에 숨어있는 성공 가능성과 리스크를 반드시 따져봐야 하고요. 셋째, 원익의 사례처럼 기업의 구조를 이해하고 숨겨진 가치를 찾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수익을 좇기 전에 항상 셀로메드 같은 실패 사례를 떠올리면서 리스크 관리부터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뜨거운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장의 이런 움직임은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나요? 내 포트폴리오가 이런 거대한 트렌드에 잘 올라타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반기적인 소음에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닌지 차분하게 점검해 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어쩌면 이제 막 시작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파도가 높을수록 그 안에서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은 훨씬 더 거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 저희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항에 작은 등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